자, 오늘 할 잔소리의 주제는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영어로는 전혀 쓸데없는 거. 이 피드백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려면 모든 성장을 잘하는 사람은 피드백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들려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A양이라고 할까요? 제가 최근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인데 그 학생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아직 집필고사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 시간에 발표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발표를 많이 하는데 발표를 하고 나서 전체 학생 중에 오직 이 학생만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제 발표에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겠다, 따로 찾아와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 말을 듣고 피드백을 받아봐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발표를 하거나 뭔가 시간을 투자하면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로 뭔가 개선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그게 아예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다음 발표 때 바로 그걸 보완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언어 습관은 생각보다 되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발표할 때 단점을 본인이 의식하고 바로 고쳤고 당연하다는 듯이 또 와서 이번에 또 고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벽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받은 학생이 전체 통틀어서 딱 이 한 학생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특강을 들으셨으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발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해라. 또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설명 진짜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 둘은 꼭 피드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근데 발표는 사실 피드백 받기가 쉬워요. 왜냐면 선생님이 듣고 계실 테니까. 근데 설명은 사실상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듣는 학생들한테 계속 피드백 해달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설명 들으러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때 필요한 게 또 뭐다? 그쵸. 함께 공부할 친구들. 스터디원들은 내 발표, 내 설명에서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또 뭐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함공하시고 좋은 친구 골라서 함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피드백을 해줄 거고 그럼 나의 설명하는 능력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친구들한테 꼭 피드백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랑 메타인지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해야 한다.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부 시간보다 설명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명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 시간을 늘린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전략이고, 근데 이제 뭔가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설명 시간을 늘린다가 목표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싶으면 항상 피드백이 필요하고 피드백이 있어야 나의 뭔가를 고칠 수 있거든요. 피드백을 하고 싶으면 뭔가 측정 혹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설명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실제로 설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설명을 하는 시간, 매번 설명할 때마다 시간을 재세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시간을 재시고, 요새 핸드폰 타이머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계산을 하시고 하루 설명 시간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충 일주일 정도 측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 하루 평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많다, 적다. 이게 내 기준에, 내 기준에.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늘리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몇 분을 늘린다. 예를 들어 내가 하루 평균 15분 정도 했었다. 갑자기 2시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한 30분으로 늘리고 싶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합니까? 측정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만약에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설명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설명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를 가장 강추할게요. 우리 김경일 박사님 동영상 중에, 사실은 방송을 여러분은 안 보셨지만 저는 방송을 봤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전교 1등짜리 애가 앉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 이렇게 엄마를 불러요. 엄마가 와서 앉으면 설명을 해요. 1시간 동안. 1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1시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또 앉아있으면 자기 공부한 내용을 1시간 동안 또 설명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 시간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근데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하겠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변명이죠, 변명. 내가 볼 땐 변명. 첫 번째, 설명을 하다 막힌다. 설명을 하다 막힌다. 그래서 부끄럽다. 하기 싫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막히니까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김경일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0.01% 아이들, 학교 몇 개 합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1시간 설명할 때 몇 번 막힌다고 그랬어요? 12번 막혀요. 그 막히는 지점이 내가 알았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모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당연히 다 알게 되는 거죠. 내 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지식의 경계를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막히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생님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설명하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보다 학원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 믿고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선생님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학원 선생님 말만 들으세요. 제 말은 듣지 말고.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때요. 만약에 학원 숙제를 하느라 내가 수행평가 준비도 못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도 못한다면, 혼자 뭔가 차분히 공부할 시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될 만큼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면, 글쎄요, 그런 공부가 과연 공부일지, 그런 시간이 과연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그런 얘기 많잖아요. 혼공이 중요하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핵심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남한테 수업을 열심히 듣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다 끊어라, 인강을 듣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기본기가 부족하면 도움을 받으시기를 저도 바라고요. 그걸 권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을 복습하고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그런 준비 시간마저 가질 수 없을 만큼 학원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슬픈 얘기인데 좀만 더 해볼까요? 학원 숙제가 많아요. 근데 수행평가랑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되게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 뭐죠? 그쵸? 수면 시간을 줄여요. 그러면 수면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네,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졸아요. 그리고 공부를 혼자 공부할 시간 확보해 놨는데 그 시간에 자요. 자습실에서 자요. 그러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학원 숙제를 또 못하고 그럼 또 시간이 부족하고 수면 시간은 더 줄이고 그럼 계속 수업 시간에는 졸고 그래서 1년쯤 지나서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선생님 왜 등급이 안 오를까요? 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슬픈데 어떤 경우에도 요 선택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면 시간을 줄인다라는 선택은 혹은 쉬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선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계도 중간중간 쉬어주고 기름칠을 해야 잘 돌아가지 계속 돌리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는 선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필수예요. 이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될 때 학원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냥 설명하기 혹은 함공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저의 추천은 이쪽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능력을 길러야 하니까 뭘 설명할지 누구한테 설명할지 고민하는 것도 저는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공부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시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이거지만 성격상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학원도 괜찮은 선택이다. 근데 다만 얘는 필수라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학원으로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요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요. 1등급 맞고 싶으면 그냥 하십시오. 요 정도 이제 제 첫 번째 잔소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냥 제 의견을 밝힌 거니까 잔소리는 그냥 흘려 들어도 되잖아요. 흘려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흘려 들으시고 편하게 그냥 아 선생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잔소리는 들으시되 듣고 나서 아 그래 내 생각엔 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어쨌든 피드백이 핵심이다. 오늘의 주제는 피드백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설명 시간을 늘리라고 하면 선생님 좀 못하겠어요 할 때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혜롭게 선택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